내려가지고 문을 팍 여는데 숨이 꽉 막혀요. 더운 공기에 먼지에 소음에 뭐 입을 벌릴 수가 없었어요. 말도 할 수 없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시범을 보여주는 거야, 내한테 시범을.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고. 그 당시에 강북 간호사로 한 집에 한 사람만 가도 그 가족이 살았어요. 그때만 해도 다 어느 집이든지 빚이 없는 집이 없었거든. 화학 졸업한 다음에 공무원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하기 전에 돈 하나도 없으니까 1년, 2년 하고 나라에 갈 거예요. 이런 마음 갖고 오는데요. 조금 더 살고 싶어요. 지금 40% 배기능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거 한 달 전에 갈 수 있으면 20% 더 있을 수도 있었어요. 한국나라라는 게 한국 정부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우리가 이 차별적인 구조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해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차별로 발생하는 이득을 우리 경제가 그리고 우리들이 누리고 있다는 거죠. 지난 2023년 기준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을 하는 이주 노동자는 144만 명. 이들이 창출하는 경제 효과만 13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위험하고 열악한 산업 현장, 특히 농축수산업 분야는 사실상 이주 노동자들이 없으면 유지 자체가 어려운 현실이지만 이들은 가장 위험하고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국가인권위는 의미 있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간 숨진 이주 노동자가 3,300명이 넘고 산업재해 사망률은 국내 노동자보다 3배 이상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3살 배기 딸을 두고 한국에 건너온 지 20년. 그새 훌쩍 큰 딸은 이제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며 대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 딸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겠다며 공장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딸과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뉴스에서 들려온 대형 화재 사고. 애한테다 문자 보냈어요. 야, 화성에 뭐 이런 배터리 사고 났다는데 혹시 너네 회사는 아니겠지? 이렇게 문자 했는데도 답장 없고, 그 다음에 다시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일인가. 설마 했지만 불길한 예감은 현실로 닥쳤습니다. 명단을 줬는데 거기에 우리 애가 11번째로 엄정정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저는 그 다음부터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어떻게. 삶의 희망이던 딸아이. 매일 귀엽게 조잘대던 그 아이가 이제는 답이 없습니다. 진짜 내가 자식 잃고 소리는 이렇게 울며 찾아다니며 진짜 도와달라고 이러고 다녀야 되는지, 이런 사회라는 거 진짜 처음으로 알았어요.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 아리셀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무려 23명의 젊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중 18명이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참사는 말 그대로 인재였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도 불이 났지만 사측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가 폭발하면 바로 대피하라는 기본적인 안전 교육도 없었습니다. 파견직이었던 이주 노동자들은 비상구 위치도 알지 못했습니다. 위치를 알았다 하더라도 열수조차 없었습니다. 가까운 출입문은 정직원 아이디카드와 지문 인식으로만 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현장에서마저 차별을 받았다는 게 그게.
포항 북구 기북면의 한 야산. 험하고 가파른 데다 사람이 다닐 만한 변변한 길조차 없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한창이던 지난 7월 24일, 네팔에서 온 우더의 스레스터 씨는 이곳에서 제초 작업을 하다 쓰러졌습니다. 한국인 한 분은 여기 너무 힘들다고 일도 시작하기 전에 가셨고, 두 분인지 세 분인지 그분들도 여기는 너무 힘들고 위험하다고 작업을 포기하고 내려가셨어요. 그늘막 하나 없는 뙤약볕에 남았던 그는 결국 온열 질환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말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이주 노동자 사망에 대한 연구 보고서. 지난 2022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숨진 이주 노동자가 3,340명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이 중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에 인적 사항과 함께 정확한 사망 원인이 기록된 경우는 6.4%, 214명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이주 노동자의 사망한 숫자도 충격적인데 문제는 그 원인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주 노동자의 죽음이 베일에 가려져서 암장된다라고 하는 현실이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사실 보고서는 또 2018년부터 5년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사망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주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우리나라 노동자보다 최대 3.6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의 평균 연령이 국내 노동자에 비해 훨씬 젊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위험하고 가혹한 노동 환경에 내몰려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국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산재 사망률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비교해서도 3배 가까이 이주민들의 사망이 높다는 결과인 것이고요. 가장 위험한 작업 환경들을 저임금으로 이주 노동자들에게 맡겼던 한국 사회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위험의 외주화에 이은 위험의 이주화. 가장 위험하고 가장 고된 노동을 그들에게 떠넘기고 그 죽음마저 외면하고 있는 셈입니다. 폭염 속에서 쓰러져 숨진 스레스터 씨의 시신을 맞이한 네팔 현지의 가족들. 아내는 싸늘한 주검이 된 남편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스트레이트와 연락이 닿은 스레스터 씨의 가족들은 더 이상 이런 비극적인 죽음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지난 1990년대부터 국내에서 이른바 3D 업종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왔습니다. 관련 제도가 미비했던 탓에 미등록 체류자가 급증했고 이들에 대한 학대와 인권 문제까지 대두되자 지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가 시행됐습니다. 합법 비자를 발급해 미등록 체류자 수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이주 노동자의 인권도 보호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21년이 지난 지금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과 업무 환경은 오히려 더 악화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공무원의 꿈을 키워온 로이 아지트 씨. 어려운 형편 탓에 일단 돈을 벌고자 한국을 찾았습니다. 경기도의 한 농기계 공장에 취업한 아지트 씨는 사포로 농기계 표면을 가다듬는 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거기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국 사람 다른 반에서 조립일이 해요. 거기 깨끗해요. 완전히 깨끗해요. 작업장은 온통 회색 색가루로 뒤덮였지만 보호장구라곤 면 마스크가 전부. 방진 마스크라도 달라고 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새끼 너 말 많아. 이걸로 할 수 있으면 해. 아니면 가. 아니면 네 돈으로 사. 시커먼 가래에 호흡도 점점 힘들어졌지만 회사는 병원 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도 못 걸어요. 걸수 못해요. 많이 아파요. 그런데 병원에 내가 병원에 가고 싶어요. 병원 안 보내요. 괜찮아, 일해. 이렇게 말해요. 10개월 만에 몰래 찾은 병원. 폐가 굳는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소부지 씨 역시 비슷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작업 중 기계에 장갑이 말려 들어가 손을 크게 다쳤지만 공장에서는 혹여 산업재해를 신청할까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라 했고 심지어 아픈 상태에서도 일을 하라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밤에 너무 아파요. 우리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외국인 사람 아니에요.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집단적인 괴롭힘을 당해도 처분했어야지. 이들 이주 노동자들은 마음대로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둘 수조차 없었습니다.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인하인 비자, 즉 고용허가제 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지정된 업체에서만 일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이직할 수도 비자를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고용주가 직장을 옮기라고 하면 옮기기 싫어도 이동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집사. 그럼 대파 한 가요. 정신이 나갔어 저게. 야, 집사라고. 네가 일을 못해서 보낸다고. 얘는 처음 보내. 고용주에게 철저히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장님이 무조건 우리한테 무조건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 사장님은 사인 안 해주면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없어요. 당연히 이주 노동자의 처우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5년 전 강추위 속 비닐하우스에서 머물다 숨진 이주 노동자 속행 씨.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지만 이런 비닐하우스 숙소는 여전히 널려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되는 시설물이죠. 속행지 사망한 다음에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이런 불법 기숙사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마는 상습적인 임금 체불과 비닐하우스 숙소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고용주 동의 없이 일터를 옮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 노동자들이 당국에 이를 신고해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해 일터를 뛰쳐나갈 경우 곧바로 출국하지 않는다면 미등록 체류자로 전락합니다. 매년 10,000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외신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의 환멸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라고 기대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이 정도는 그 정반대 상황에 일하고 있어요. 한국에 두 얼굴이 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주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강조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이주 노동자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일터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위험한 근무 환경에 놓인 경우 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요건을 이제 완화할 계획이고요. 고용허가제의 허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입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직장 이동의 자유를 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사업장 이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안 중에 하나다. 행정력 동원이 아니라 노동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나아가 처음부터 체류 기간을 보장하는 등 고용주가 아닌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허가제로 나가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남해 독일 마을. 1960년대 독일로 가서 이주 노동을 했던 파독 광부와 간호사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한때 이주 노동자였던 이들. 이주 노동자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일하는 거는 보면은 우리가 제 생각이 나거든요. 신문진설에 보면 또 이렇게 일을 사고 할 때는 참 마음 아팠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아직도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가 있는 상태구나. 노동 현장에서 수많은 우리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 하지만 그 3배 이상의 이주 노동자가 같은 현장에서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을 이런 자세로 계속 대해도 이 사회는 지속 가능한가? 혹은 이 사회를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며 체포되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우리는 분노했습니다. 피해자였던 우리가 피해자의 고통은 잊은 채 가해자로 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되돌아볼 때입니다.